골프 게임은 정확한 신체 운동과 편안한 정신 상태에서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짧은 퍼팅이지만 중압감이 왔을 때에는 커빙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처럼 짧은 퍼팅에서 성공률 높은 퍼팅을 만들어내는 시계추 운동. 이번 시간에는 시계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갖추어진 셋업, 금방이라도 컵인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실은 스트로크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컵인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스트로크에서의 미스에 의한 실수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잘 갖추어진 셋업이 아까울 정도로 이 스트로크가 좋지 못하면 컵인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특히 퍼팅 게임에 있어서는 시계추 진자 운동, 클럽 헤드의 무게를 시계추 진자 운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줘야만 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손으로, 오른손으로 또는 왼손으로 클럽을 잡아다가 볼을 맞춰주게 되면 컵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시계추 진자 운동보다도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특히 본인이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 와서 어떤 본인 나름대로의 식에 의해서 들어갈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계추 진자 운동에서 오히려 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즉, 이 시계추 진자 운동은 바로 어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어깨는 클럽 헤드를 좌우측으로 편안히 움직여 줄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특히 어깨의 양 팔과 손에 매달려 있는 클럽 헤드는 양 팔이 이와 같이 좌우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손으로 치게 됨으로써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팔이 몸에다 붙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쪽 어깨에 시계추 진자 운동으로 볼을 목표 방향으로 보내주면 훨씬 더 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려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변에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헤드카바, 퍼터의 헤드카바를 겨드랑이에 끼고 퍼팅을 준비를 해서 스트로크를 해보면, 자칫 팔만을 사용하게 되면 오른팔의 겨드랑이도 떨어지게 되고 왼팔의 겨드랑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우측으로 당기고 밀고 하다가 보면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에 스퀘어가 되어야 할 것을 순간적으로 당기고 밀고 하다 보면 클럽 헤드가 닫히거나 열린 상태로 그대로 볼을 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열려진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볼을 맞춰주거나 해서 목표 방향으로 볼을 보내주는, 손으로 때려서 보내주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퍼터 헤드를 겨드랑이에 끼고 시계추 진자 운동처럼 양쪽 어깨에 늘어뜨린 팔에 매달린 클럽 헤드는 목표 방향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이 천천히 운동해가는 시계추 진자 운동, 이것이 바로 3m 이내에서의 퍼팅의 정확한 컵인의 요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클럽을 바닥에 놓여진 상태에서 양쪽 어깨에 늘어뜨린 팔을 그대로 좌우측으로 겨드랑이를 조여준 상태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만 주면 3m 이내에서는 성공률 높은 퍼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는 뭐 프로들 시합할 적에 거의 버디 찬스나 다름없죠. 네, 네, 파5의 이글 찬스도 될 수 있어요. 있을까요? 네. 자, 이글을 꼭 성공하기 바라고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약 3m 이내에서 퍼팅 스트로크 어떤 방법으로 주로 사용해서 퍼팅을 하는가요? 연습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손바닥을 다 펴준 상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몇 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감 그대로 살려서 그리핑을 해준 다음에 양손과 헤드와 약간의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가져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는데요. 그렇죠. 네. 3m에서는 뭐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 헤드의 백스윙의 크기에 적절한 비례해서 팔로우를 4대 6 정도로만 보내준다고 하면 볼은 편안히 목표 방향을 향해서 굴러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큰 거리가 필요치 않지만 네. 만약에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도 이런 그 시계추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시계추 운동도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약간의 칩샷 형태로 퍼터 스트로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조금은 강하게 쳐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예, 그랬을 때는 역시 뭐 손목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네. 몸의 어깨에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몸통의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보내주면 충분히 10m 정도는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 3m 이내의 퍼팅인데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계추 운동으로 퍼팅을 하는데 시계추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연습을 해보는가요? 헤드 축이 그립 엔드에서부터요. 헤드 축이 흔들리지 않게끔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걸 저는 시계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네. 좌우측으로 흔들리는 기분, 네. 예, 이것을 그렇게 뭐 힘을 가가면서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자, 어드레스를 한번 하시죠. 이때 우리 집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클럽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어깨의 운동.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잠시 이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시계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 가슴에 있는 클럽과 밑에 있는 클럽과의 연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자, 이때 팔은 가만히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 클럽, 즉 어깨에 걸려 있는 클럽만 위아래로 눌러준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시계추 진자 운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런 기분을 가지고 그대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모든 샷은 그립, 자세, 정렬이 성공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립, 자세, 정렬을 훨씬 더 효과적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시계추 진자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계추 진자 운동을 연습해 봄으로써 퍼팅 실력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